대부분의 추간공 협착증은 체중 부하를 받을 때 이제 눌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앉거나 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이재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은 노인 환자분들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제 앞에 있는 게 허리 모형입니다. 허리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신경이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를 통해서 가운데 신경이 내려오고요. 옆에서 보면은 뼈랑 뼈마다 이제 가지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가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죠. 척추랑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 추간공이라고 하고, 이게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스크가 추간공 쪽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뼈랑 주변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그런 퇴행성 변화도 있고요. 골절 같은 외상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엉치랑 허벅지, 종아리 통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바닥이나 이제 발등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쪽으로 이제 생기고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앉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체중 부하를 받는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이제 MRI로 진단을 하게 되고, 신경이 눌려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신경을 좀 넓혀주는 추간공 확장술 같은 수술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게 너무 반복되게 된다면은 유압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증례를 통해서 추간공 협착증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년 전부터 좌측 엉치랑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발바닥에 모래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 실내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서 종아리 통증이 있으셔서 조금 걸으면 풀리는 증상이 있으셨고요.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안 가본 병원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다른 데서도 주사 치료도 많이 하셨고, 대학병원에서도 가셨는데 따로 수술할 만한 부위는 없으니까 약 먹고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하셔서 돌아서 저한테 이제 내원하신 거죠. 예전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셔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계속 복용 중이셨습니다. 제 허리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퇴행성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척추 간격이 좀 좁아져 보이긴 하지만은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인데 이제 이분은 특이하게 허리 척추뼈가 6개이시거든요. 보통 이제 5개죠. 6개인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4번 뼈랑 5번 뼈가 자연 유압이 되어 있어요.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서로 그냥 붙어버린 거죠. 이것도 굳이 이걸 다시 떨어뜨려가지고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뼈랑 6번 뼈 사이에는 뼈랑 뼈끼리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 MRI를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허리 신경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시 한번 보일 텐데요. 뼈랑 뼈 사이에 좌측 우측으로 가지 신경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신경마다 신경 지도가 있는데, 지금 환자분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발바닥과 엉치 통증은 요추 4번과 5번 신경입니다. 이걸 알고서 MRI를 봐야 요추 4번과 5번 신경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겠죠. 다시 이제 허리 MRI로 돌아오면은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에 비해서 왼쪽이 그렇게까지 좁진 않아요.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경이 잘 빠져나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할 부분이 없다고 이제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럼 추간공 협착증이 아니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MRI는 누워서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추간공 협착증은 체중 부하를 받을 때 이제 눌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앉거나 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환자분이 처음 오셨고 증상이 얼마 시작되지 않았으면은 주사 치료를 하면서 좀 지켜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되셨고 주사도 이제 수십 번을 맞으셨다고 하시니까요. 그 다음 치료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진은 허리를 이제 가로로 잘라 놓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좁아져 보이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심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2군데의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고, 하반신 마취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환자분은 좀 재워드렸어요. 수술은 한 군데당 1시간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고, 입원 기간은 3박 4일 정도, 실밥은 일주일째 뽑습니다. 네, 수술 동영상인데요. 저는 모든 수술 환자분을 다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오른쪽이 다리 쪽, 왼쪽이 이제 머리 쪽, 위쪽이 이제 환자의 가운데 쪽이죠.
아래쪽이 환자의 이제 왼쪽인데 저는 이제 환자의 왼편에 서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환자의 추간공 위치를 맞춰서 주변 연부 조직을 정리를 하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를 좀 갈아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뼈랑 주변에 이제 유착된 부분을 조금씩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를 텐데 이 내시경 수술이 해상도도 좋고 장점이 있지만은 너무 이제 확대돼서 보여서 충분한 이제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은 좀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리를 하면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추간공입니다. 여기 이제 신경이에요. 보시면 추간공이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추간공을 이제 조금씩 넓혀주고 신경이 더 이상 눌러붙지 않게 유착을 풀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의료용 펀치를 통해서 이 추간공을 360도를 다 넓혀주는 거죠. 이게 앉거나 서도 이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주변에 유착된 부분도 다 긁어주고요.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시죠? 당연히 신경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이제는 이게 신경이 가운데 우리 척추관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소잡기로 해서 주변에 유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4번과 5번 첫 번째 추간공 확장술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경이 잘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주변도 잘 넓어졌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조금 눈에 익으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경이죠.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건 주변에 이제 신경 주변으로 아주 지저분한 얼기설기 무슨 거미줄 같은 유착 조직이 다 눌러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MRI에서 심하게 눌려있지 않아도 통증이 심한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거미줄 같이 눌러붙어 있는 게 지저분하게 있어요. 이걸 소잡기랑 의료용 수술 기구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추간공 확장술이 완료된 사진이고 신경이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신경이 널널하게 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수술 후 MRI인데요. 신경 유착을 다 풀어줬고 신경 주변을 360도로 다 넓혀줬어요. MRI 상에서는 뭐 뼈를 많이 깎아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도 많이 깎진 않습니다. 뼈를 많이 깎을수록 그만큼 이제 허리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깎아주는 것이 포인트죠. 환자분은 수술 직후부터 이제 최근에 수술 5개월 때까지 통증은 뭐 전혀 없으셨고 약간의 발바닥에 무딘 감각만 있었는데 그것도 서서히 돌아오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매우 만족해 하셨고 저도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오늘 추간공 협착증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MRI에서도 추간공이 그렇게 좁아져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흔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